이분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해당 오피스텔을 팔기 전에 4억에 사서 8억까지 더블로 갈 상황이기 때문에 12억 이하인 것을 알고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주거용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용도 변경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비과세 증빙 서류를 철저히 챙겼습니다. 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을 용도 변경하실 때는 용도 변경하는 시점이 주택의 취득 시점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용도 변경하는 시점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거주 요건 여부를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싹풀TV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 또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저희 싹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 한번 해주시고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례는 오피스텔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8년 2월에 오피스텔을 4억을 주고 삽니다. 이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나서 8억으로 양도를 하게 됐는데요. 오피스텔이 더블을 치니까 세무상담을 받고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12억 이하인 8억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고 시도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간단한 부분에서 착오를 하셔서 1.2억이라는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딱 받게 된 황당한 사연이 되겠습니다. 주택이 아닌 건물, 특히 오피스텔 같은 건물은 사무실로 쓰다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다른 아파트처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2년만 보유하면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취득 시점에 조정지역이었으면은 본인이 보유하던 중에 최소한 2년 이상은 거주까지 하셔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완성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비과세 증빙 서류를 철저히 챙겼습니다. 주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는 이러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서 살았다는 정황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 중에서는 입주자 카드라든지 관리비, 전기, 수도, 공공요금, 핸드폰 요금, 배달 영수증이라든지 이러한 생활의 증거들을 철저히 잘 챙겨서 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완벽하게 충족하셨었습니다. 이 양도소득세에 실수하면은 웬만하면 다 억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너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본 사례의 홍모 씨께서는 해당 오피스텔이 4억에 사서 8억으로 더블로 가는 것을 알고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하신 것은 잘 하셨어요. 그런데 보유 기간이 무려 6년이 되니까 이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벽히 충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는 하셨는데 용도 변경할 경우에 주택의 보유 기간에 대해서 취득 당시부터로 착각을 하셔서 양도 변경일 이후 2년의 보유 기간 요건을 놓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2년 보유를 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취득 당시부터 무려 6년을 보유했으니까 보유는 충분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양도를 진행을 해버린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시 본 사례와 관련해서 헷갈릴 수 있는 해석 사례 4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매 특약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 특히 단독주택을 양도를 하면서 특약으로 잔금 청산 전에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2022년 10월 21일 기재부 해석 사례가 나오기 전에는 양도소득세는 계약 시점으로 판단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고 용도 변경 이후에 매수자 측의 취득세는 잔금 청산일 기준으로 취득 시기인 잔금 청산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2022년 10월 21일 기재부 해석 사례가 나오면서 이 기준이 하나로 통일이 됐습니다. 22년 10월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는 분부터는 무조건 잔금 청산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도 판단하고 취득세도 판단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 중에 한 분은 양도소득세를 내시거나 또는 취득세 중과를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매도계약서 특례로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받고 취득세도 중과 배제 받고 이렇게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 사례는 주택으로 가지고 있다가 상가로 용도 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돌아와서 양도할 경우에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하는 내용인데요. 이때는 통산기간으로 봐줍니다. 최초에 주택을 보유했던 기간, 그리고 상가로 용도 변경한 부분은 빼고 마지막에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이렇게 앞뒤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합산해서 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해 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해석 사례입니다. 이렇게 용도 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는 용도 변경할 당시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용도 변경할 시점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을 판단하는 시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거주 요건 적용 여부인데요. 거주 요건은 주택을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은 비과세 요건으로 거주 2년이 추가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할 때는 용도 변경을 하는 시점이 주택의 취득 시점이기 때문에 이 용도 변경하는 시점이 조정 지역에서 해제가 되어 있으면은 양도하실 때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피스텔 관련된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의 요점 정리입니다. 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을 용도 변경하실 때는 용도 변경하는 시점이 주택의 취득 시점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용도 변경하는 시점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거주 요건 여부를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